첫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이렇게 라이브로 한 다음에 나중에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제 그 오늘 이런 방송은 굉장히 새롭게 시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 좀 미흡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이 방송을 한 이유는 뭐 여러 도시에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초청해서 그 방송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지식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한수원 교수님은 지금 대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해외 출장 가신 분들도 또 초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한 교수님 그 제가 공유 중지를 할 테니까 그 자료를 띄우시고 일단 공유해 주십시오.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이시죠? 화면이? 예, 잘 보입니다. 제목을 주셔서 몇 가지 적어봤고요. 사실은 처음에 시대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그 학교에서도 요즘엔 에듀케이션 3.0, 뭐 4.0 그래갖고 그 강의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학생들한테. 그리고는 토론식 수업을 하라고.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강의를 녹화를 미리 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미리 보고 들어와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토론만 하라. 그런 게 원래 취지인데요. 뭐잘 되진 않아요. 그 보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보고 오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금 1시간 정도밖에 우리가 못 하잖아요. 보통. 길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발표 자료 같은 걸 미리 좀 배포를 해서 또 사전 질문도 좀 받고 뭐 그래갖고서 약간 토론을 좀 더 많이 고급스러운 토론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무슨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 디지털 엔지니어링 트렌드인데 사실 제가 뭐 학교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부분 비즈니스는 잘 모르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또 뭔가 좀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죠. 그런 뜻에서 보면은 사실은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새로운 게 전혀 없어 보여요, 저한테는.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키워드로 받은 것도 그렇고 또 생각하는 거를 좀 집어넣어서 디지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윈. 요즘엔 제가 디지털 트윈에 관심이 많아져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표준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sset Administration Share이라고 하는 AAS. 그다음에 디지털 엔지니어링 주신 제목에 대해서도 잠깐 끝에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인데 얘기 많이 하다 하는데 저는 이거 옛날에 다 한 건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결국은 이 말 뜻대로만 하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거든요. 전환이니까 디지털 전환. 디지털이 아닌 것을 디지털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70년대에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돼서 지금 많이 오랫동안 써오고 있죠. 약자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럼 디지털이라는 게 언제 시작됐나 생각해 보니까 50년대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디짓이라는 게 우리가 제로 원이니까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확산이 되어 왔겠죠. 계속 웨이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80년대쯤에 우리가 PC가 나오면서 내 책상 위에 컴퓨터가 올라섰고요. 그전에는 메인프레임이라고 해서 제가 대학원 석사 다닐 때는 서울공대 전체에 컴퓨터가 딱 한 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옛날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2007년에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면서 내 손 안에 컴퓨터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IoT, 사물 인터넷, 뭐 무선 센서 네트워크하고 저는 비슷하게 보는데 그게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시대가 오래했고, 그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인공지능의 재발견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 제가 카이스트에 1993년에 올 때 설계 전문가 시스템 전공 교수로 뽑혔거든요. 그 당시는 인공지능의 일부분인 전문가 시스템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뉴럴 네트워크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에 다시 이게 저 입장에서 재유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0년 후에 그래서 재발견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시 유행하는 이유가 빅데이터, 그 바로 위에 있던 빅데이터 덕분에 다시 인공지능이 부활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챗 GPT가 더 이제 또 앞으로 어떤 세상을 갖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니 디스크 플레이어라는 건데 내가 80년대에 미국 유학을 갔으니까 그때 벌써 CD판을 모아봤어요. 제가 모았어요. 거기서 많이 사갖고 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 90년대 초에 들어왔긴 합니다만 그때 이미 이런 게 있었고요. 워크맨이라고 써있네. 네. 이게 지금 이제 오디오 CD 플레이어 그 음악을 그 디지털 샘플링 하는 거죠. 네, 그 하는데 오디오라는 게 이제 그 사운드 웨이브잖아요. 웨이브. 파죠. 음파라는 게 이제 그래 초록색으로 된 커브처럼 생긴 파도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막대 그래프 같은 디지털 수치로 변환하는데 이제 샘플링을 얼마나 촘촘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질이 차이가 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기초적인 얘기고 많이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올려왔고요. 그 챗 GPT한테 제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조직의리군요. 조직이 운영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을 바꾸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나 또는 고객 대응이나 그다음에 운영 방식을 교육하는데 디지털 방식을 쓰는 거고 거기에 쓰이는 기술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AI, IoT, 블록체인들이 있다. 그다음에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이 과정에 우리가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20년 전 그 IT 붐이 벤처 붐하고 있었을 때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자동차 계기판인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맨날 보시는 그런 그림입니다만, 여기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 가운데 글씨들도 있습니다만 크게 동그라미 속에 있는 거는 네 가지 정도 돼요. 왼쪽이 RPM이라고 해서 엔진 회전수, 그다음 그 밑에 풀 히트라고 돼 있네. H 한 게 이제 온도,
엔진 온도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피드, 속도, 그 다음에 밑에 조그만 문금이 그 연료 탱크가 얼마나 찼느냐, 풀이냐, 엠프티냐, 네 가지 정도쯤 되는데요. 이거 뭐 자동차가 나온 지도 벌써 100년 이상, 130년, 150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오랫동안 봐왔던 건데, 이 나오는 네 가지 정보를 우리가 노트북 디스크에, 하드 디스크에 담아내면, 그래서 1년 동안 운행한 정보가 쌓이면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겠죠. 뭐 샘플링 레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1초에 한 번씩 할 거냐, 뭐 10초에 한 번씩 할 거냐, 아니면 1초에 10번 할 거냐에 따라서 데이터 양이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이거 150년 된 계기판인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말았죠. 아날로그 데이터 상태로. 근데 요즘에는 이미 전기차가 나왔고 또 USB 포트도 차에 있고, 아마 뭐 OS를 어디 건드리면 이 데이터를 금방 하드디스크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데이터가 뭐 1년, 10년치가 쌓이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 운전하는 나의 운전 습관이나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장 예측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전환의 그냥 간단한 예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위키피디아에도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이 아닌 제품, 서비스 운영을 디지털하기 위해 조직이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는 거고, 그 목표는 혁신, 발명, 고객 경험, 효율성, 결국 가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에 그 챗 GPT가 낸 답이 뭐 위키를 보고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벌써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나온 1970년대 이미 디지털 변환이라는 거는 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활용 범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 단계가 몇 단계 있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술적으로보다는 이게 그 BPR이라는 것도 2000년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T 붐과 벤처 붐, 그 당시에 많이 했던 용어입니다. 이런 해외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대기업을 해줬었죠. 그 내용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저한테.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디지털 트윈을 요 다음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만, 디지털 모컵도 한 20년 된 용어죠. 디지털 모컵과 IoT. 이 합한 거 정도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디지털 트윈을 보통 그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모델, 3D 모델, CAD 모델 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디지털 모컵이라고 제가 위에다 써붙여놨는데, 그 내용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만, 저는 그래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이 핵심은 이 실물, 왼쪽에 있는 제가 피지컬 트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피지컬 트윈, 실물과 그거의 디지털 카피, DMU, 리플리카, 뭐 이런 용어 쓰는데요. 디지털 트윈하고의 합쳐놓은 것이 핵심이고, 그걸 시스템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고, 그 사이에 빅데이터가 흘러다니는, 실시간 빅데이터 흘러다니는 걸 이게 트위닝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또는 트위닝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노란색으로 한 거요. 그게 이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지컬 트윈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화살표는 제어나 최적화, 아, 화살표가 거꾸로 됐네. 거꾸로 됐네. 화살표 고쳐야겠네. 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실물을 제어하는 건데, 원격으로.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센서 데이터가 실물에 있는 운전에서 오는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온도도 있고 진동도 있고 전기,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신호들이 센서 데이터들이 디지털 버전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아까 자동차처럼 빅데이터로 쌓인다. 네. 쌓이면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분석을 해서. 그게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걸 다시 글로 정리하면 디지털 트위는 디지털 모컵과 사물 인터넷을 합성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트위닝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피지컬 트윈과 디지털 트윈의 사이의 데이터 흐름, 실시간 데이터 흐름이 핵심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데이터 흐름을 통해서 상호 보완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 모컵 자체도 정지된 게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겁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좀, 그 튜닝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실험할 때 같은데, 튜닝이란 말이 실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아까 이 뒤에 보면 제가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그 디지털 트윈을 설명하는데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예. 실시간 그 도로 정보 데이터가 들어오죠. 내비게이션 쪽으로. 그래서 시간 그 운행할 그 경로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상호 보완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이지만 그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도시 정보가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 설치되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실물과 디지털 리플리카 복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보완이 되고 업그레이드 된다. 이게 저는 디지털 트윈의 가장 핵심적인 새로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까 센서 데이터, 운전 데이터라고 써놨는데 IoT를 통해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전 데이터가 디지털 복사본으로 넘어오는 게 핵심적인 차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디지털 트윈을 보기 전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먼저 봤어요. 공부를 먼저 했는데 나중에 디지털 트윈을 보니까 두 개가 너무 똑같아요. 저한테는 기술적으로만 보니까. 그다음에 또 오그멘트리 리얼리티는 뭐 그전에부터 알고 있던 건데 둘이 상당히 비슷해서 뭐가 차이점이지? 계속 그거를 저는 한 몇 년 사이에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다른 결론은 제 개인적인 결론은 트위닝 사이클이 핵심적인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디지털 트윈을 가장 근접해서 사례로 들 수 있는 시스템이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현재 존재하는. 네. 그래서 피지컬 트윈이 도시고요. 도로고 뭐 차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디지털 리플리카 복제가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이 지도 같은 거죠. 지도가 지금 이 도시와 도로의 복제물입니다. 수준이 상당히 뭐 2차원 도면이긴 합니다만은 또 가끔 가다 보면 3차원으로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하여튼 그 실물의 디지털 복제본 그리고 두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이용한 상호 보완과 제어 이걸 다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지털 트윈 그 정도 설명드리고, AAS가 요즘에 상당히 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뭐 올드 테크놀로지로 보여요. 저한테 새롭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한 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 코바라는 게 생각이 났고요. 코바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왜냐하면 40년 전 얘기니까. 80년대. 거기에 이제 그 래퍼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자기라고 번역을 제가 했는데, 뒤집어 씌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 디지털 트윈 아까 얘기를 하면, 피지컬 트윈을 보자기로 씌우면 그놈이 디지털 모델이 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서로 상호 인터랙션 할 수 있다. 이 뜻이고요. 코바의 그 풀네임은 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 OMG라고 하는 컨소시엄. 거기서 UML 같은 것도 표준화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컨소시엄 표준 그룹에서 만든 기술 중에 한 가지죠. 표준 중에 한 가지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에 또 웹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사용하죠. 그것도 이 AAS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거 중에 또 WDL이라고 해서 웹 디스크립션 랭귀지라는 게 래퍼, 아까 코바의 래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뒤집어 씌워서 그 어떤 인터넷 오브젝트를 WDL 가지고 랭귀지를 가지고 디스크립션 하면 인터넷 오브젝트가 돼서 상호 인터랙션 할 수 있다. 이 뜻이고요. 최근에는 제가 그 WOT라고 하는, 이것도 WWW 웹3 컨소시엄, W3C라고 부르는 컨소시엄에서 만들고 있던데, 오래됐더라고요. 벌써 2000년대부터 했다니까. IoT 위에 올라가서 웹 서비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AAS하고 비슷한 개념이네,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AAS는 사실은 독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 라미 4.0, 라미 4.0이라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독일 버전의 그 레퍼런스 모델인데요.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의 한 부분으로서, 아니면 그것의 구현을 하기 위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제안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AAS가 뭐 아이디어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데, 너무 그 헤비한 임플리멘테이션을 목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아니면 피지컬 모델을 전부 디지털 모델로 변환하겠다. 그런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이거 실제로 구현하려면 너무 힘들겠다. 그럼 맨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거는, IoT가 됐건, WOT가 됐건, AAS가 됐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데이터 댐 사업인가? 뭐 빅데이터 구축 사업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만 필요할 때 언디맨드를 취득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결해 놓고 IoT나 WOT나 이런 것들로 연결시키는 건 당연히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때, 내가 이거 내비게이션 운전할 때 필요한 정보, 내가 지금 한국 서울에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에서 내비게이션 하는데 부산에 지금 실시간 정보는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혔다는 정보는 필요 없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받아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겠다. 당장 필요한 데이터와 당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 데이터만을 그때그때 써야 돼. 취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라미라고 하는 모델이고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그 타이틀에 있죠. 레퍼런스 아키텍처 모델 인더스트리 4.0의 약자거든요, 라미가. 독일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고, 여기에 지금
뭐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맨 왼쪽에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에 또 요 밑에, 맨 밑에 레이어가 6개 있는데 맨 밑에가 아셋이잖아요. 아셋. 아셋이 이게 아까 그 AAS에서 얘기하는 아셋이고요. 그놈을 인테그레이션화해서 어떤 AAS로 뒤집어 씌워서 디지털 아셋으로 만들면 그걸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설명한 거고, 왼쪽 바로 위에. 그러면 그때부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그때부터 뭐 그 위에 비즈니스 펑션 인포메이션 이런 인터넷이든 컴퓨터든 하여튼 디지털 월드에서 실물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요게 또 AAS를 설명하는 그 독일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요 왼쪽에 보시면,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실물 뭐 공작 기계나 뭐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자동화 장비, 설비, 머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 asset, ZB, 머신 이렇게 써 있고요. 제가 여기 커서를 좀 돌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위에 이제 administration shell, 이게 AAS죠. 이 커버를 이렇게 씌우면 보자기죠, 보자기. 그러면 이 물리 장치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I4.0 컴포넌트로 변신된다. 그래서 여기 리얼 월드와 오른쪽에 리얼 월드와 디지털 월드를 접속하는 데 쓰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역할이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으네요. 디지털 엔지니어링이 뭐냐? 저는 사실 이거 뭐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 반대말이 되는 아날로그 엔지니어링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제가 73학번이거든요. 73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50주년인가? 대학 입학 50주년 기념식이 언젠가 또 하겠네요. 졸업 50주년이나 입학 50주년. 하여튼 그런데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계산자가 있었어요. 그때 시험을 보면 계산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비쌌어요. 계산자가 몇십만 원 그 당시에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계산자는 없었고, 그 당시에 민트론이라고 하는 계산기가 나왔었어요. 5만 원이었었는데, 그때. 5만 원도 사실 그때 큰 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계산자는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주판, 음, 그런 거 같은 거고, 이제 계산기가 그 당시에 나와서 뭐, 사인, 코사인, 몇 제곱, 이런 계산도 막 해주고, 아주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도판. 저 말씀드린 대로 아까 50년 전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도학이라고 하는 어, 학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1학년이 모두 들었어요. 공대 학생들이. 도면 그리는 방식, 그리고 읽는 방식을 배우는 도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제도판이 써봤죠, 저도. 요즘에는 대학교에 제도판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컴퓨터가 다 해버립니다. 아, 오른쪽에 있는 펀치카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공대에 컴퓨터가 단 한 대 있었다. 중앙컴퓨터센터에 IBM 컴퓨터가 딱 한 대 있어갖고 그걸 이용해서 제가 학위 논문을 프로그래밍도 했는데, 포트란 여기 써있죠. 이 펀치카드에 포트란 스테이트먼트를 썼는데, 이로 펀치카드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돌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말씀드리냐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환하는 그때에 제가 대학교를 다녔나 보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CAX, 우리 지금 캐덴 그래픽스가 다루고 있는 게 다 이 CAX에 해당되는 거고, 3D가 이제 엔지니어링에서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건 뭐 AI가 포함된 엔지니어링, 예, 스마트폰을 이용한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저한테는 보이고요. 그 언저리에 우리 디지털 엔지니어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0분만 딱 말씀드리고, 우리 토론이나 질문이 많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영식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화면공유 일단 치울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화면공유 정지. 질문이 나오면 다시 보여드릴지. 채팅에 뭐가 쓰신 분이 있으셨나? 질문 없었군요. 네. 이 줌에서는 손들기 기능도 있거든요. 손들기 기능을 하셔도 좋고, 채팅으로 쓰셔도 좋고, 말씀하셔도 좋고. 뭐 다 잘 들으셨습니까? 어때 이게 잘 들으셨으면은 거기 이제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계산자 사용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하나 좀 화면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게 카메라 가까이 갖고 오셔야 돼요. 예. 이게 보임 아니, 얼굴 있는 데쯤에 갖다 대시면 이쪽이에요? 보이려나? 이게 초점, 이게 자동 초점이라, 자동 초점이라 이게 얼굴 근처에다 잘 안 보이네. 지금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스마트폰 같이 보이는데 뭐예요? 이게 저기예요. 펀치 카드인데 번치카드 갖고 계시구나. 펀치 카드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왜? 아니, 자동 초점이라 가만히 들고 있어요. 음, 가까이 갖다 대고 가만히 들고 있어요. 요게 카메라가 없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게 펀치 카드인데 이게 F16 펀치 카드인데 여기가 마이크로필름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날로그에서 얘네들이 60년대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이 펀치 카드는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요 부분이 마이크로필름이에요. 여기는 데이터고 어떤 도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게 굉장히 뭘까 이게 또 나름대로는 그 어, 친구들은 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펀치카드에 마그네틱 필름을 붙여놨. 마이크로필름과 음,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그러나요? 네. 하이브리드인데 저는 좀 디지털이라는 거가 계속 하이브리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현업이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한 교수님이 요새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AS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하셔서 그러는데 사실 엔지니어링의 앞에 부분은 피지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피지컬이 있죠. 머릿속에만 있고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처음에 지금 이제 기획나 이런데 설계하시는 분들의 디지털 트윈은 뭘까? 저는 좀 그런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 개발할 때. 근데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조 이런 거에 해가지고 뒷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동안 투자를 했는데 저는 이제 좀 앞에 엔지니어링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 교수님이 어떤 지금 막 들어가 있는 지금 1, 2학년들이나 3, 4학년 학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엔지니어들이 글쎄, 뭐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크게 바뀔 것 같잖아요. 그 어떤 역할로서는. 근데 이제 디지털이나 인공지능이 점점 보조 역할을 점점 더 많이 해주니까 편리해진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꼭 엔지니어 아니더라도 그림 예술가나 작가나 아니면 뭐 감독이나 구상하잖아요, 구상. 음, 다음엔 뭘 하지? 예, 머릿속에서.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그거 이제 해서 끄적끄적 메모지에다가 스케치하고 뭐 글씨로 써놓고 메모해놓고 그러던 일들이 이제 점점 더 이 컴퓨터나 뭐 다른 도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음, 빠르게 디지털 모델로 바뀌죠. 옛날보다는 더 빨리, 더 일찍, 더 많이. 예를 들면 뭐 지금 챗 GPT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하면 하- 사람 비서, 아주 똑똑한 비서처럼 옆에 있어갖고 내가 음, 말로만 몇 마디 해주면 자동차도 새로 그냥 이런 모델을 원하십니까? 음식이면 음식도 이런 음식을 원하세요 하고서 금방 그림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바꾸고, 여기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금방 이렇게 바꿔주고. 네, 그러니까 아주 서포트 잘하는 전문, 어, 보조? 보조랄까? 네, 그런 사람이 서포팅하는 사람 역할을 컴퓨터가 점점 더 많이 해줄 것 같다. 그리고 디지털이 옛날보다 아까 하이브리드라고 말씀하셨지만 디지털이 점점 더 빨리 더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채팅에 뭐라고 쓰신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여기 지금 박상욱님이 질문이 이제 현재 기준으로 DX의 결과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DX가 저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 대표님이 하이브리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러니까 아날로그라는 거는 아까 자동차 계기판으로 치면 사실은 그 볼트 전류 값이 가지고 계기판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 전기값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수치로 바꿔주는 게 지금 디지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숫자로. 아까 음악도 그 음파가 압력의 변화거든요. 소리가 우리가 소리의 진동, 음파가 이렇게 압력이 빠르게 변화하는 변화를 캐치하는 건데 그거를 CD 플레이어는 수치로 바꾼 거잖아요. 수치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소리로 바꿔주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DX는 숫자화하는 거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근데 결과물이 데이터거든요. 사실 DX는 복잡한 데이터일 수 있고 단순한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빅데이터도 될 수 있지만 하여튼 DX 결과물은 데이터라고 봅니다. 저는 보고요. 근데 이게 CPS라고 볼 수 있느냐? CP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디지털 트윈하고 거의 비슷한 거로 보기 때문에 CPS는 뭐냐면 사이버하고 피지컬, 예, 실물과 디지털 모델, 예, 디지털 복제, 그 가상의 디지털 복제물, 예, CAD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컴퓨터 속에 음, 있는 CAD 모델하고 현실에 있는 실물 모델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인터랙션하는 상호 보완하는 그 CPS 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DX 결과는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상호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는 좀 다른 그 언저리에 같이 있지만 음, 봅니다. 음. 또 그 밑에 또 한 번 계셔서 몰랐죠. 디지털 엔지니어링 시대에 어떤 연구를 하면 가장 네. 좋겠네요. 그 디지털 트윈이 아까 그 내비게이션을 설명해 주셨는데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이 일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내비게이션 저기인데 저는 이제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랑 디지털 층이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서로 처음에 시작한 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는데 서로게 발전하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도 한 2, 30년 전서부터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고장 안 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디지털 트윈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뭐 PLM 중심의 디지털 트윈을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요새는 뭐 스마트 시티든 모두 다 디지털 트윈을 하려고 그래요. 특히 CEO나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은 약간 내가 뭘 결정할 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고 그다음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어떤 장치나 시스템이 지가 그 자율주행처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지가 지능을 가지고 약간 그 알아서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 그 스마트 팩토리가 인더스트리얼 4.0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다가는 거의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걸 유보하고 조금 다른 데로 간 것 같은데 저도 한 교수님처럼 디지털 트윈은 약간 매력적이에요. 이게 그 직관적이고 근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그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그 기술도 아직 좀 근데 제가 그 디지털 트윈 한소영 교수님이 이제 디지털 트윈에 굉장히 빠지셨다고 그러는데 한 교수님이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에 얘가 뭐 좀 뭐 안에 결정이나 뭐 이런 걸 하려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뭐 룰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그 갖게 할 것인지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집어넣을 것인지 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게 얘가 뭐 그 반응이 오면 뭐 결정해야 되잖아요. 좀 그게 예. 궁금해요, 저는. 그게 뭐 알고리즘이고 인공지능인 것 예, 같은데요. 예, 이 내비게이션 갖고 다시 설명드리면 예, 예. 내비게이션이 요즘에 똑똑해져 갖고 길 안내를 예. 정체 구간이 있으니까 정성환 대표님이 예, 예. 저 예, 일단 저희 질문하시기 전에는 좀 다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들리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비가 똑똑해져서 그 정체 구간 있으면 자기가 리디렉션 하잖아요. 네, 우회로를 찾아주잖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몇 번 그거를 거부해 봤거든요. 예, 내 경험과 내 직관에 기반해서, 내비게이션이 틀렸을 거야. 요즘에는 제가 절대 반항을 안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더라고. 요즘에는. 네, 그래서 거의 뭐, 똑똑한 스마트한 AI가 거기 있는 거죠, 이미. 네? 최소한 운전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게 데이터 덕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여러 가지 상황 정보 데이터를 받아내기 때문에 그걸 판단 근거로 해서 나보다 더 빨리, 더 똑똑하게 새로운 룰을, 루트를 제안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런, 어, 예, 어떤 말씀하세요. 분들은 그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많이 들어가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안에도 인공지능의 그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챗GPT처럼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람처럼 대답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와, 이거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느낀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숨은데도 인공지능이나 약간 디지털 트윈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방면에 뭐 어떤 분야에선 디지털 트윈이 막 모양도 화려하고 3D로다가 막 해가지고 실물처럼 보여줬을 때는 야, 이거 디지털 트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를 봤는데 사실 이게 제가 아까 그 교수님한테도 질문 하나도 뭐냐면은 뭔가 이 룰을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지금 조금씩 그 회사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게 그 신뢰성이나 이런 거가 아직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학교 같은 데에서 이런 거를 플랫폼 같은 거를 좀 연구하는 분들이 있나요? 디지털 트윈에 대한 플랫폼? 예, 많이 계시죠. 뭐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연구소도 요즘에 뭐 디지털 트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뭐 어디서 얼마나 하는지 제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합니다. 음, 그 뭐 그게 아까 이제 이 똑똑한 정도에 따라서 뭐 비난도 한다 그러셨는데 다시 내비로 돌아가서 우리가 챗 GPT만 가지고 뭐 틀렸느니 맞느니 뭐 에이 형편없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진짜 대단하다 음, 이렇게까지 컴퓨터가 해내는구나 놀라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당연히 뭐 허점이 있는 거고요. 예, 그 알파고도 사실은 뭐 그때 우리가 오 인공지능 다시 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보다 이겨버리다니 그 어려운 바둑에서 그랬으니까. 예.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비게이션 가지고 제가 반항하다가 요즘에는 이제는 말 잘 듣는다고. 예. 그런 정도로 그 더 나아진 거죠. 더 나아졌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 알고리즘 그렇게 복잡한 알고리즘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데이터가 센서 데이터들이 많이 수집돼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보기엔 나보다 더 똑똑하게 결과물이 나오더라. 말씀드린 거고요. 이 메시지가 이제 많이 새로운 게 많이 나오시는데 어, 디지털 엔지니어 제가 시대에 예 혹시 소리가 말씀하십시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얘기하세요. 예. 아,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윤태호라고 합니다. 강의를 좀 중간에 좀 들어와가지고 정확히 앞에까지는 좀 못 들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교수님께 좀 궁금했던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그 뭐 기술 보고서도 쓰고 우리 기관에서 내는 이슈 브리프에 대한 그 디지털 트윈의 어떤 그 시대 상황이 지금 디지털 트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가져다 적용하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전 세계 공룡 기업의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공룡 기업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은 좀 다소 시스템 같은 그런 어떤 기업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뭐 해석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갖다가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갖다가 인수합병을 시키면서 파일을 갖다 키우고 있습니다. 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떤 하드웨어 기술에서 지금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확장을 시키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인수합병 시켜가지고 이렇게 확장시켜 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공룡 기업들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디지털 트윈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 거대 공룡화되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업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뭐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공룡 기업들을 따라가기는 상당히 벅차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PLM이라든지 이런 거 단 하나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한 기업이 쫓아가기 힘들거든요. 뭐 ME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독립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 자체도 힘든데 이 디지털 트윈을 갖다가 물리 세계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디지털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은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 대비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국방 연구도 좀 해봤는데요. 네, 제가 원래 저 선박 쪽 전문이라서 근데 이 해군에 가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러 갔었는데 그 수중 폭발 우리 이제 천안함 그때 했군요. 수중 폭발 천안함. 자기네들 연구 훨씬 많이 했죠 우리나라보다. 네, 미 해군이. 근데 그 자기네가 연구 개발한 이케이션 이런 것들 다 가르쳐줘요. 보고서 다 주고. 근데 안 주는 게 있더라고요. 실험 데이터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인공지능도 또 디지털 트윈도 알고리즘 우리 저 구글이 왜 인공지능 그 다 소스 공개했었어요? 지금도 공개돼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그거 갖고 쓰는데 그래서 그 알고리즘 속이 그렇게 물론 뭐 새로운 또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고 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 데이터는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은 공룡 기업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많은 1000명이 연구를 하고 우리는 10명이 연구하면 1000명 연구하는 게 알고리즘이 훨씬 더 좋은 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데이터는 나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공룡들이 다 가져가지는 않게 될 거다. 네, 그런 말씀. 저도 그 얘기를 한참 드릴 얘기가 많은데 긴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드리죠. 뒤에 뭐 메시지 많으신데 이거 시간이 어떻게 하실래요? 조 대표님. 밑에 중에 골라서 한두 개 뭐. 예, 여기 안주영 님이 제조 엔지니어링의 디지털 기술 도입, 설비 개조, 변경 등의 이력 발생 시 업데이트 관리한 요소들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설비 스펙.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AAS, 그 Asset Administration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저는 막 시작했는데 표준으로 다 이게 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뭐 표준도요. 표준에 제가 다니고 있는 ISO의 테크니컬 커미티 번호가 시퀀셜하게 나가요. 새로 만들어지면 새 번호가 붙고 새 번호가 붙고. 그래서 지금 300 몇 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기술 분류가 300 몇 가지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TC 안에 제가 다니는 TC 184번이 산업자동화고 그 중에 제가 또 다니는 게 아니라 SC4만 다니는데 그거는 산업데이터. 그러면 TC가 300 몇 개가 있고 그 밑에 또 SC가 한 서너 개씩 붙어 있으면 지금 1000 몇백 개의 그 분야가 있고 또 그 밑에 워킹그룹이 또 있습니다. 네, 저는 워킹그룹 컨비너거든요. 그걸 사실 워킹그룹에서 표준을 만들어내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기술 분류를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IS만 있는 게 아니고 IEC라는 데도 또 있고 ITU라는 데도 또 있고 네. 그럼 기술 분류가 지금 그 세 가지만 얘기해도 3,000개, 4,000개 되는 거고 더 거기에 민간 컨소시엄 아까 WWW, W3C, 뭐 OMG 네.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작은 분야까지
나눠져서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처럼 우리 저널 논문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세분화돼. 의료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그 진료 과목이 지난번에 아산병원 갔더니 100개 넘더라고. 진료과가 이 명단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벽에 붙어 있는. 그래서 세분화되어 있어서 지금 아까 질문들 주신 것들이 다 그 각각의 세분화된 기술들이 집합으로서 지금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 각각에 대한 표준들은 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다음에 또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요번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그 4시에 끝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아무래도 디지털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다음에 뭐 조금 더 진전이 있으면 디지털 트윈 전체로다가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제가 질문은 교수님이 지금 요번이 23년이니까 23학번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수님이 2023년 기계공학 쪽에 기계 엔지니어의 그 1학년이라면 어떻게 어떤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십니까? 아주 다 저기를 해가지고 진짜 야 내가 진짜 1학년으로다가 그 50년 후에 딱 되면 야 난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한번 해볼 거야. 나는 뭐 아니면은 난 좀 미적인 걸 좀 해볼 거야. 나 이런 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렵네요. 대학교 1학년 때 맨날 놀기만 했거든요, 사실은. 좋은 건데.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예. 왜냐, 고3, 우리 입시 때문에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고, 해방이 돼서 1학년 때, 제가 엄청나게, 하여튼 제가 엄청나게 놀았다 그러면 딴 분들이 또 웃으시려면. 그랬지만 하여튼 공부 안 했고요. 그때 데모도 그때 많이 했고, 박정희 대통령, 그 독재할 때라서 학교도, 교수님들도 놀았고, 저도 놀았고, 뭐 계속 놀았고. 대학원 다니면서 뭔가, 이거 공부도 재밌는 거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래서 뭘 지금 한다? 근데 그거는 저는 좀 그 젊은 분들이 계시면 이거 다 이공계만 들어가셨을래나? 문과 쪽 계시는, 우리 최경화 국장님은 문과 출신이십니다. 그 태도가, 자세라고 그럴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수포자, 영포자 그런 단어를 최근에 들었는데, 수포자가 수학 포기하는 사람이 영포자는 영어 포기하는 사람인 모양인데, 그거는 자세가 그런 거죠. 내가 대학교 4년, 아니면 저는 박사했으니까 오래 했지만, 대학교 4년 다녔다고 이과, 문과 나눠져서 그렇게 차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접하는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 저건 내가 모르는 분야야. 왜 그런 말씀이야? 우리 집사람 미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돈 계산하는 거 보면 나보다 훨씬 잘하더라고. 네. 그러면서도 이 슈퍼 잘하는 자세에 있어요. 실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뭔가의 새로운 거를 접할 때,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서 못하는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네요.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시가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가 처음 하셨고, 또 이 주제가 조금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였고, 다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좀 이제 1시간 갖고 얘기 좀 어려웠는데, 지금 곳곳에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뭐 의료, 뭐 어떤 사람 비즈니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공유하거나 서로 소통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또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모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가보면 또 다른 얘기하고 여기 가보면 또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늘 굉장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저도 또, 나가야 되니까 예, 두 가지만 예, 말씀드리고 말씀해 떠나겠습니다. 주세요. 표준화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디지털 트윈 예. 표준화. ISO에서, IMJTC1에서. 그러니까 아까 윤태호 박사님이 키스티에 내비게이션 아니라고 본다 그랬으니까 좋고요. 그건 좋은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왜 다르다고. 뭐 기회가 되면 윤태호 박사님 모셔서 한번 세미나도 좋을 것 같고. 예, 예, 두 좋습니다. 번째는 오늘 메시지가 나중에 많이 떴는데 이거 좀 나중에 좀 정리해서 예,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예, 나가겠습니다. 다른 일정 오늘 있으면.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또 다 모으고 소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50명으로 줄였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조금 기술이 축적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여기다 남겨주시면은 다음에 또 소통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